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원입니다. 오늘은 남아시아 경제 위기 국가들인 스리랑카에 이어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라오스, 부탄 등의 국가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디폴트를 선언한 스리랑카에 이어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라오스, 부탄 등 남아시아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경제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되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으로 확산한 아시아 금융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세계 경제는 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지난 5월 18일 국가부도를 선언하고 최근 IMF가 29억 달러의 구제금융 지원을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방송인 이충건 방송 300회차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연료 가격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2년 8월 초부터 연료 가격을 40에서 50% 인상했는데 이에 따른 연쇄 파급 효과로 식용유와 쌀, 계란, 채소 등 다른 필수품 가격이 10 내지 20% 동반 상승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공공버스 요금이 22% 오르고 선박 운영사들도 기름값 인상을 이유로 운임료를 50%가량 올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서 하력발전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방글라데시 국민은 올해 7월부터 잦은 정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2년 금년 8월 기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는 396억 7천만 달러로 지난 10개월간의 감소 규모가 8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에 방글라데시 정부는 7월 말부터 IMF 국제통화기금과 45억 달러 구제금융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른다면 방글라데시 빈곤율은 1991년 58.8%에서 2016년 24.3%로 절반으로 줄었고 2020년까지 UN 개발정책위원회가 지정한 최빈국 지위에 졸업해서 개도국으로 분류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의류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며 코로나 유행 전인 2019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7.9%, 2019년 7.3%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달러 대비 방글라데시 타카화 가치는 지난 3개월 동안 20% 하락했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17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악재가 속출했습니다. 게다가 고유가 흐름이 시작된 이후에는 전력난으로 전국 곳곳에서 순환 단전이 계속되면서 방글라데시 정부는 지난달 8월 24일부터 학교 수업 일수와 관공서 근무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정부는 IMF로부터 12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즉각 수용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힘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IMF는 7월 13일 파키스탄에 제공한 60억 달러 차관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실무급에서 승인했으나 구제금융이 실제 지급되기 위해서는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떨어져야지 합니다. 파키스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가 90억 달러 이하로 떨어진 가운데 7월 말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가 파키스탄의 경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경험 많은 행정가 출신 셰흐바즈 셰리프 총리가 국정을 이끌고 있으나
정적인 임란 칸 파키스탄 전 총리와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수도인 이슬라마바드 밖으로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정치적 난맥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상 최악의 홍수가 덮친 파키스탄에 대해서 국제통화기금 즉 IMF는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11억 달러 상당의 구제금융 패키지를 승인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전체 대외 부채는 중국 차관이 4분의 1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라오스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 관광객 발길이 끊기면서 외화 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도 악화되었습니다. 달러 가치 상승은 라오스 위기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부채 부담이 이전보다 훨씬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라오스는 스리랑카에 이어서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힘을 얻을 만큼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료 및 소비재 가격 상승과 라오스 통화평가절하로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지난 6월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비 23.6%를 기록한 데 이어서 7월에는 25.6%까지 올라갔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른다면 라오스의 공공부채는 145억 달러로 GDP의 88%에 달합니다. 이 중 절반은 1:1로 프로젝트 등으로 인해서 중국에 진 빚입니다. 라오스와 중국 간 철도 건설 프로젝트의 규모가 59억 달러인데 이 중 35억 달러는 부채이고 전체 지분 구조는 중국이 70%, 라오스가 30%입니다. 중국 1:1로 프로젝트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화폐평가절하로 라오스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020년 73%에서 2022년 108%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면 무디스는 지난 6월 14일 라오스의 신용 등급을 기존 CAA2에서 CAA3로 한 단계 낮추었습니다. 이는 급격한 환율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 대내외 부채 부담, 만성적인 재정 적자, 정부의 해결 역량 및 옵션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부탄은 중앙은행 외환 보유고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 강구에 돌입했습니다. 부탄은 코로나19 유행으로 2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받지 못한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치솟는 유가와 곡물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탄 정부는 해외 거주 이주 노동자로부터 송급을 받는 국민에 부여하는 현금 보너스 혜택을 종전 1%에서 2%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외화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부탄 정부는 위기 대응의 첫 단계로 과자와 비스켓 같은 비필수재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수입 금지 품목을 확대하고 세 번째 단계까지 확장되면 수입 허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한면 부탄은 최대 교역 상대국인 인도에 22억 달러 가량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 이는 부탄의 대부채 총액의 7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부탄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즉 ADB에 대해서도 10억 달러 상당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탄의 무역 수지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탄의 외환 보유고는 2021년 11월에 16억 3천만 달러, 작년 12월 14억 3천만 달러에서 올해 8월 중순에는 8억 4,500만 달러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주요 교역 파트너인 인도의 진빚만 22억 달러에 달합니다.
또한 네팔 정부는 외환보유고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침품으로 규정한 수입품 10종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과 2020년 회계연도에 네팔의 연간 수입액은 2조 네팔 루피에 달합니다. 네팔 정부는 2022년 8월 말부터 가격이 $300를 초과하는 휴대전화와 배기량 150cc 이상 이륜차를 사치품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2022년 4월 처음으로 사치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고, 당시에는 가격이 $600가 넘는 휴대전화의 수입을 금지했었습니다. 네팔에서 2021-22 회계연도에 휴대전화 수입액은 391억 3천만 네팔 루피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 말 네팔의 외환보유고는 94억 4,800만 달러로 작년 11월에 114억 달러에 비해서 19.7%나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 비용 상승으로 외화 유출이 증가한 데다, 이에 더해서 인도 루피아의 미 달러 대비 가치가 지속 하락하면서 인도 화폐와 연동된 네팔 화폐의 가치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시아개발은행 즉 ADB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선진국의 통화 긴축 정책,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봉쇄 정책 강화 등 대외적 악재를 지적하며 아시아 개도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2년 7월 ADB는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개도국의 2022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월에 발표했던 5.2%에서 4.6%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신흥국들의 외환 보유액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라며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경제권에서 디폴트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